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올해는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죠. 결의의 독립을 만방에 알렸던 그날의 함성. 특히 전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과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잔재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라북도의 독립운동가들을 차례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특집 이슈 옥타곤 지금 시작합니다. 1910년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한일 병합조약. 그 뒤에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입속만을 챙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었다.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들을 단죄하고자 민족문제연구소는 8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09년 11월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했다. 을사오적을 시작으로 일제의 침략 행위에 가담한 많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중 전라북도에서 가장 활발한 친일 행적을 보인 인물은 이두황. 이두황은 동학농민혁명 시기 동학농민혁명의 수많은 전투마다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는데 최선봉에 섰습니다. 이두황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으며 심지어는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추적하여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하기도 했다.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훈련대 제1대대장으로 참여하여 한나라의 국모를 살해하는데 가담했습니다. 자신의 국모를 시해하는 데 적극 협력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체에 기름을 끼얹어 불태워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에 협력하여 막대한 불을 쌓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도 있다. 전주 금융조합 조합장을 역임한 박기순이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주 자성이 지부장을 하면서 전주의 3.1운동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자신의 노비나 소작인까지 동원하여 전주의 3.1운동을 진압하는 데 적극 앞장서기도 했다. 박기순의 아들 박영철 역시 충량한 황국 신민으로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아버지 박기순과 동시에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어 역사의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덕진공원. 이곳에 그의 친일 행적이 남아있다. 1917년 박기순이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고자 세운 취향정. 여기에다가 일본인 고관 대작들을 모셔놓고 유흥을 즐기던 그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직접 비석을 세워 그 치적을 자랑하기도 했다는 박기순. (2005년) 시민단체는 그의 친일 행적을 알리기 위해 취향정 앞에 안내판을 세우기도 했다. 전주의 주산으로도 일컬어지는 기린봉. 이를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는 아직도 이두황의 묘가 남아있다. 관계자를 따라 올라간 곳에 크게 자리 잡은 이두황의 묘. 1916년 사망한 이두황. 그의 묘소는 일본의 불교 양식을 따라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키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비석에 글을 써주기도 했다고 한다. 12,000평에 이르는 땅이 아직도 국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 주변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두황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6년 시민단체는 이두황의 친일 행적을 알리고자 단죄비를 설치했다. 이두황의 친일 행적 그 이후 100년 만이었다. 역사 청산 그리고 역사 정응을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전북 고창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촌 김선수 선생 생가. 해방 전까지 14편의 친일 작품을 남긴 채만식 문학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써 친일 행적에 오른 서정주 문학관.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많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일본식 지명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친일 행적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라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청산되지 않은 역사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집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그들의 역사적인 흔적을 이야기해보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의논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친일파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어떤 용어로 불러야 적절한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앞잡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예, 끈앞풀. 예. 이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쓰고 널전쟁 직후 을사늑약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의 기간에 뭐 국권 침탈이나 아니면 전쟁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거나 네. 피해를 입힌 자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지부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약간 첨언을 하자면 2006년도에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일본 제국주의 군대 소위 이상의 장교나 고등문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중앙 및 지방 주식 간부 등까지 추가됐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의 정의가 된 네. 것이군요. 예.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예. 또 우리 지역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국민총력 조선연맹 등에 참여해서 일제통치기구 주요 외곽단체 장이나 간부로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행위는 반드시 인정이 됐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의 경우에는 뭐 교육자로서나 기업가로서의 공로는 분명히 있지만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요건에는 부합하는 친일 행적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모두를 다 친일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일본 가서 유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또 어디 취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친일하지 않은 것이죠. 정확히 중요한 이야기는 주도적으로 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점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었던 바로 이제 그런 사실들이죠. 미당 서정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헌시, 항공일의 보도행, 오장 마스의 송가, 그다음에 20살 된 버대개 대부분의 군국주의 전쟁에 선동하는 시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반인륜적이고 사실은 반도덕적인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 친일의 상황 내에서도 철저한 어떤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이분은 반성하신 적이 없어요. 본인의 친일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최만식 소설가의 경우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어떤 뭐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도 소설을 쓰면서 썼죠. 조금 차별화되는 측면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을 진정 어린 예를 들어서 사죄와 반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이제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나 최만식 문학상 같은 경우는 군산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국가 그리고 그 하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옹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 온당한 일인가. 사실 인천 김성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의 경우에도 근데 그 논의 결과로는 이제 문화재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전라북도 의회도 최근 친일 인사를 기리는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화재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문화재위원회는 지난 3일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인천의 과오를 떠나 123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가옥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이것이 어렸을 적 김성수가 살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써 있었어요. 이게 사라진 겁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물 본위가 아니라 건축학적 기준을 가지고 예.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예. 이제 이렇게 워낙 유명한 분들 얘기만 하니까 좀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 이야기 좀 있을까요? 예, 김해강은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예. 뭐 몇몇 문인들이 봐라. 김해강은 친일파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다 글도 쓰고 이제 이러는데 초기에는 그 카프나 이런 데서 어떤 저항시나 개항적인 시들을 썼어요. 근데 이후의 작품들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대동아 성전을 찬양하고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에 들어가면 초입에 맨 왼쪽에 가장 먼저 김해강 시비가 커다랗게 있어요. 예. 이게 과연 전북 지역의 전북 도민들, 전주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과연 거쳤을 것인가.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정부에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해서 어떤 예, 친일 재산에 예. 대한 환수를 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두왕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은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이 친일파 땅입니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위원회. 재산조사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그러다 문제죠. 보니까 지금 현행법상 법 자체가 사문화된 거나 똑같습니다. 뭐 이두왕도 이두왕이지만 방금 그 이완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여의도의 7.7배나 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보니까 친일파가 이 축적한 부동산이 무려 4억 3천만 제곱미터라고 이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예. 거의 90% 이상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 수중에 지금 갖고 있어서 일제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지금 존속되고 있고 기득권을 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네. 지금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변명일 수도 있겠으나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어디 영화 대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빨리 일제가 망할 줄 몰랐다. 예.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공과 사를 구분을 해서 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네. 오히려 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형인 인촌 김성수에게 묻혀서 그렇지 동생인 수당 김현수 같은 경우도 대단한 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고부김 씨 자손들이 여전히 참 잘 살더만요. 그 뭐 삼양홀딩스 뭐 삼양 지금에도 대표이사 하시고 그런데 그 전북은행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 광복 70주년에서 한국일보에서 광복군 독립유공자들 후손들 조사한 거를 자료를 보면 대략 한 75% 정도가 월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행위가 정말 많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그 자손들의 그 빈곤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걸 보고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후한무치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해방 이후에 정말 한 번이라도 반성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논리는 자칫 잘못하면 역사적 진실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옛날에 그 김남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때 소학교 교사를 했어요. 예. 이분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한테 일본말을 국어로 가르쳤고 그래서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분이 동대문구 효기동에 살았는데 예. 효기동 일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소를 했어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그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옛날 이야기 들으니까 무슨 할아버지한테 재밌는 얘기 듣는 기분이 나는데 오늘 우리 지역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적과 또 그 잔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